오늘 밤 절대 잠들지 마시오. 어둠 속에서 들려온 여인의 목소리는 낮고 절박했습니다. 촛불 하나만이 방 안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고 선비 이연은 그 목소리의 주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과부, 산속 오두막에 홀로 사는 25살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째서 잠을 자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이연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과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문 너머 어두운 산을 바라보며 입술을 꽉 깨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서방님, 과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 말을 믿지 못하시겠지만 오늘 밤 당신은 죽을 운명입니다. 이연의 등골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죽을 운명?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길 우연히 들른 이 산속 오두막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것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죽이려는 자들이 이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과부의 목소리는 더욱 떨렸습니다. 부디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오늘 밤만큼은 절대 눈을 감아선 안 됩니다. 이연은 여인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절박함과 두려움, 그리고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찌 그런 일을 아십니까? 그건 과부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제발 제 말을 믿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날 밤 이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목숨을 구할 은인이 될 줄을, 그리고 몇 년 전 자신이 베푼 작은 선행이 오늘 밤 자신을 살릴 줄을. 하늘이 정한 인연은 이렇게 기묘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중기 어느 선비에게 일어난 기적 같은 하룻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나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극적인 운명 같은 만남을요. 이제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잎이 불타듯 붉게 물들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던 9월 20닷새 날이었습니다. 이연은 25살의 선비였습니다. 가난하지만 학문의 뜻을 두고 밤낮으로 글을 읽던 청년이었죠. 그의 집안은 원래 양반이었으나 할아버지 댁에 몰락하여 이제는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연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만 급제하면 집안을 일으킬 수 있다. 그 믿음 하나로 밤을 새워가며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양에서 과거 시험이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연은 보따리 하나를 메고 길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을 배웅했습니다. 현아, 몸 조심하고 꼭 급제해서 돌아오너라. 예,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이연은 힘차게 대답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양까지는 걸어서 사흘길. 첫날은 순조로웠습니다. 날씨도 좋았고 길도 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 오후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름길로 가려고 산길을 택했는데 생각보다 길이 험했던 것입니다. 아이고, 이연은 헐떡이며 가파른 산길을 올랐습니다. 해는 어느새 서쪽 하늘에 걸려 있었고
금세라도 어둠이 몰려올 것 같았습니다. 큰일이로군. 해가 지면 길을 찾을 수가 없을 텐데. 이연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산길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해는 점점 더 빠르게 지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이연의 눈에 무언가 보였습니다. 산 중턱쯤 나무들 사이로 희미하게 작은 오두막 하나가 보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사나? 이연은 반가운 마음에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과연 사람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작고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마당에는 장작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계신가요? 이연이 조심스레 불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계신가요? 이연이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 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연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여인은 2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긴 머리를 뒤로 묶고 소복한 차림이었습니다. 과부였습니다. 누구시오? 여인의 목소리는 차갑고 경계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던 선비인데 해가 저물어 길을 잃었습니다.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을까요? 이연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여인은 이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안 됩니다. 다른 곳을 알아보시오.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날이 저물었고 이 근처에 다른 집도 보이지 않는데요. 그건 제가 상관할 바 아닙니다. 어서 가보시오. 여인은 다시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제발입니다. 마당 한 구석이라도 좋으니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저는 해코지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여인이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이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고민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들어오시오. 결국 여인이 문을 활짝 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하시오. 내일 동이 트는 즉시 떠나야 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연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오두막 안은 소박했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여기 앉으시오. 여인이 방석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연이 자리에 앉자 여인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따뜻한 차 한 잔이 나왔습니다. 드시오. 감사합니다. 이연은 차를 받아 조심스럽게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온몸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시는 따뜻한 차입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이연이 말했습니다. 여인은 대답 없이 이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여전히 경계심이 가득했지만 처음보다는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습니다. 실례지만 어떻게 이런 산속에 홀로 사시는 것입니까? 이연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알 바 아닙니다. 여인의 대답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죄송합니다. 괜한 말씀을 여쭤봤습니다. 이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려왔고 나뭇가지가 창문을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녁을 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일어나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연은 혼자 남겨진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족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글씨가 적혀 있었는데 은혜를 잊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은혜를 잊지 말라. 이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잠시 후 여인이 저녁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보리밥에 된장찌개, 그리고 나물 몇 가지. 소박한 식사였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드시오.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연은 합장을 하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팠던 터라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인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밥입니다. 이연이 말했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치 큰 비밀을 품고 있는 것처럼요. 식사를 마친 이연은 여인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여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다. 여인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이연을 다시 한번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점점 더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둠은 산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이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생명을 구할 은인이 될 줄을, 그리고 오늘 밤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이 이 산을 오르고 있다는 것을. 밤이 깊어갔습니다. 이연은 방 한 구석에 자리를 깔고 누웠습니다. 여인은 반대편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만이 방 안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고 밖에서는 끊임없이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일 일찍 출발해야 하니 이만 자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잠깐. 여인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 이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인은 촛불을 응시하며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치마폭을 꽉 쥐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라도 있으십니까? 이연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당신은. 여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오늘 밤 죽을 운명입니다. 예. 이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죽을 운명이라니. 제 말을 믿지 못하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여인이 이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어째서 제가 죽는다는 것입니까? 여기는 한적한 산속인데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죽이려는 자들이 이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 오두막에 있다는 것을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이연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를 죽이려는 자들이라니. 대체 누가 왜 저를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까? 그건 여인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건 당신이 스스로 알아내야 할 일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오늘 밤 당신이 잠들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미리 아실 수 있습니까? 이연이 반문했습니다.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문 너머 어두운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믿든 믿지 않든 그건 당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여인이 다시 이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제 말을 믿는다면 오늘 밤만큼은 절대 눈을 감지 마십시오. 이연은 여인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 산속에 사는 평범한 과부일 뿐입니다. 평범한 과부가 어떻게 남의 운명을 미리 알 수 있습니까? 그건 여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제발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스락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였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벌써 여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숨으셔야 합니다. 어서요. 뭐라고요? 어서 숨으십시오. 그들이 왔습니다. 여인이 이연의 팔을 잡고 방 뒤편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엔 장롱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절대 소리 내지 마십시오. 하지만 어서요. 여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이연은 얼떨결에 장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어두웠습니다. 여인이 장롱 문을 닫았습니다. 절대 나오지 마십시오. 제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요. 여인의 목소리가 장롱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이연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밖에서는 여러 사람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쿵, 쿵. 무거운 발걸음이 오두막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라.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여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기, 누구시오? 여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이연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를 억지로 참고 있다는 것을요. 이 근처에 젊은 선비 하나가 지나가지 않았소? 검은 옷을 입은 사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선비라니요? 여기는 한적한 산속인데 무슨 선비가 지나갑니까? 거짓말 마시오. 분명 이쪽으로 왔다는 정보를 받았소. 모르는 일입니다. 여기는 저 혼자 살 뿐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사내가 의심스럽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안을 좀 살펴봐도 되겠소? 안 됩니다. 여자 혼자 사는 집인데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오나, 돌아가십시오. 여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장된 침묵이었습니다. 이연은 장롱 안에서
숨소리마저 죽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빠르게 뛰었습니다. 줬소. 하지만 만약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사내의 목소리에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목숨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요.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서 가보십시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두막 주변을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오셔도 됩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이연이 조심스럽게 장롱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인은 창문 너머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저를 죽이려고 온 것입니까? 이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간 것은 아닙니다. 근처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저를 죽이려는 것입니까? 그건 당신이 누군가에게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급제하면 곤란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 급제가 문제라니 이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은 그저 평범한 가난한 선비일 뿐인데 누가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것일까요? 누가 그런 짓을 시킨 것입니까? 김진사입니다. 여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진사? 우리 고을의 그 김진사 말입니까? 이연이 놀라 물었습니다. 김진사는 이연의 고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권력 있는 양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진사는 당신의 집안이 소유한 땅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집 땅은 보잘것없는데, 하지만 그 땅 밑에는 금맥이 있습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김진사는 그것을 알고 당신의 집안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당신만 없으면 홀로 계신 어머니를 쉽게 내쫓을 수 있으니까요. 이연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런 파렴치한 짓을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 탐욕을 위해 무엇이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인이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오늘 밤 죽을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운명이었다니, 그럼 이제는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이연이 물었습니다. 여인이 이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렸으니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어떻게 제 운명을 아셨습니까? 그리고 어째서 저를 도와주시는 것입니까? 이연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여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은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몇 년 전 당신은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제가요? 이연이 놀라 물었습니다. 예. 그때 저와 제 남편은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때 당신이 지나가시다가 저희를 보고 마지막 남은 돈으로 밥을 사주셨습니다. 이연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몇 년 전 과거 공부를 위해 한양에 갔다가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쓰러져 있는 부부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머니에 남은 돈이 얼마 없었지만 그래도 밥 한 끼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때 당신들이었습니까? 예. 당신은 저희에게 밥을 사주시고는 이름도 묻지 않고 떠나셨습니다. 여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 후 병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저는 당신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제 운명을 아신 것입니까? 며칠 전 꿈을 꾸었습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꿈속에서 당신이 이 산길을 지나가고 검은 옷의 사내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꿈을 처음엔 단순한 꿈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생생했고 같은 꿈을 사흘밤 연속으로 꾸었습니다. 여인이 이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혹시라도 당신이 이 길로 올까 하여. 이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몇 년 전 베푼 작은 선행이 오늘 자신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은혜를. 이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혜를 갚으신 것입니까?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저를 살려주셨으니 이제 제가 당신을 살려드린 것입니다. 밖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밖의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오두막을 에워싸는 듯 했습니다. 안에 숨어 있는 것을 안다. 어서 나와라. 거친 고함이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여인이 재빨리 촛불을 껐습니다. 방 안이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여인이 이연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는 괜찮습니다. 어서 가십시오. 함께 가시죠. 당신도 위험합니다. 이연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들이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만 빠져나가면 됩니다. 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거세졌습니다. 문을 열지 않으면 부숴버리겠다. 여인이 이연을 이끌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작은 뒷문이 있었습니다. 이 문으로 나가면 뒷산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계곡 쪽으로 내려가십시오. 하지만 어서요. 시간이 없습니다. 여인이 뒷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연이 여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살아남으십시오. 그것이 제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여인이 이연을 밀어냈습니다. 쾅! 그 순간 앞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있느냐? 검은 옷의 사내들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연은 뒷문을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발밑이 보이지 않았지만 무작정 앞으로 달렸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고 돌부리에 발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다. 뒷산으로 도망갔다. 여러 명의 발소리가 이연을 쫓아왔습니다. 이연은 온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지만 계속 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잡아라. 놓치면 안 된다. 자객들의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연은 여인이 말한 계곡 쪽을 향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어두워서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발밑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휙, 몸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으악! 이연은 비명을 지르며 계곡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몸이 이곳저곳 부딪혔고 날카로운 통증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쿵! 마침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온몸이 쑤셨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 아래로 떨어졌다. 내려가 확인해라. 위에서 자객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연은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달빛에 비친 작은 동굴이 보였습니다. 이연은 기어서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어두웠지만 몸을 숨기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객들이 내려왔습니다. 어디 갔지? 이 근처에 있을 텐데. 자객들이 주변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연은 숨을 죽이고 동굴 깊숙이 몸을 숨겼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는 찾기 힘들겠소. 한 자객이 말했습니다. 계곡에 떨어졌으니 아마 크게 다쳤을 것이요. 멀리 가지는 못했을 것이니 날이 밝으면 다시 찾읍시다. 그래야겠소. 이 어둠 속에서는 우리도 위험하오. 자객들의 발소리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연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한 명이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요?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연은 조심스럽게 동굴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달빛만이 계곡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연은 천천히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월선 낭자, 이연은 오두막이 있던 산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무사할까요? 자객들이 그녀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았을까요? 하지만 지금 올라간다면 다시 붙잡힐 것이 분명했습니다. 일단 살아남아야 한다. 그래야 은혜를 갚을 수 있다. 여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연은 계곡을 따라 조심스럽게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저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게 뭐지? 이연은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작은 암자였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외로운 남자였습니다. 계신가요? 이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문이 열리며 백발의 노승이 나타났습니다. 이 밤중에 누구신가? 노승의 목소리는 온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자객들에게 쫓기던 선비입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노승은 이연을 위아래로 살펴보았습니다. 찢어진 옷, 피가 묻은 얼굴, 떨리는 몸. 들어오시게. 일단 상처부터 치료해야겠군. 노승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연은 고개를 숙이며 암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 앉으시게. 노승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이연이 앉자 노승은 약상자를 꺼내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무슨 일로 자객들에게 쫓기게 되었는가? 노승이 물었습니다. 이연은 김진사의 음모부터 산속 과부 월선의 도움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노승은 말없이 이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여인은 큰 은혜를 갚은 것이로군. 노승이 말했습니다. 작은 선행이 결국 자네 목숨을 구한 것이네. 예. 하지만 그 여인이 걱정됩니다. 자객들이 그녀에게 걱정하지 말게. 그 여인은 무사할 것이네. 노승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찌 그리 확신하십니까? 이 산에서 30년을 살았네. 그 오두막도 그 여인도 잘 알고 있지. 노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네. 오히려 자객들이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을 것이네. 정말입니까? 그렇네. 그녀는 단순한 과부가 아니네. 남편을 잃은 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무술을 익혔지. 노승이 말했습니다. 게다가 이 산의 지형을 손바닥 보듯 알고 있네. 자객들이 감히 그녀를 해치지 못했을 것이네. 이연은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날이 밝으면 마을로 내려가야 하네. 노승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관가에 고발하게 김진사의 죄를 밝혀야 하네. 하지만 김진사는 고을에서 가장 권력 있는 양반입니다. 제 말을 믿어줄까요? 증거가 있지 않은가? 노승이 말했습니다. 자객들이 자네를 죽이려 했다는 증인도 있고 그 여인이 증언해 줄 것이네. 하지만 걱정 말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는 법이네. 노승이 이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는 선한 사람이네. 하늘이 자네를 돕고 있지 않은가. 오늘 밤 자네가 살아남은 것이 그 증거네. 이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인이 없었다면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하늘이 자신을 살려준 것입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쉬게. 내일 날이 밝으면 내가 안전한 길로 안내해 주겠네. 감사합니다, 스님. 이연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 여인, 월선 낭자를 꼭 만나고 싶습니다.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노승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날이 밝으면 내가 그 오두막에 가보겠네. 그녀가 무사한지 확인하고 자네의 감사 인사를 전하겠네. 아닙니다. 제가 직접 가고 싶습니다. 위험하네. 자객들이 아직 근처에 있을지 모르네. 그래도 가야 합니다. 목숨의 은인인데 직접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노승은 이연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결심이 가득했습니다. 알겠네. 하지만 해가 뜬 후에 함께 가도록 하세. 감사합니다. 이연은 그날 밤 암자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여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저를 살려주셨으니 이제 제가 당신을 살려드린 것입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몇 년 전 자신이 베푼 작은 선행, 그것이 오늘 자신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세상은 정말 신기한 곳이었습니다. 선행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언젠가는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것을 이연은 그날 밤 깊이 깨달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나무를 흔들었고
계곡물 흐르는 소리가 고요히 들려왔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연에게는 더 긴 싸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진사와의 싸움, 정의를 위한 싸움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연은 암자 밖에 서서 새벽 공기를 마셨습니다. 온몸이 쑤셨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습니다. 준비되었는가? 노승이 지팡이를 짚고 나왔습니다. 예, 스님. 이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가보세. 하지만 조심해야 하네. 자객들이 아직 근처에 있을 수 있으니.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산길을 올라 오두막을 향해 걸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나무 사이로 비쳐 들어왔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연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월서는 정말 무사할까요? 한 시즌쯤 걸었을까요? 저 멀리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저기입니다. 이연이 가리켰습니다. 노승이 고개를 끄덕이며 앞장섰습니다. 오두막에 다가가자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월선 낭자, 이연이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월선 낭자, 저예요, 이연입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연은 불안한 마음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자객들이 뒤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피 흔적은 없었습니다. 이곳에 없군. 노승이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신 걸까요? 이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를 보게. 노승이 탁자를 가리켰습니다. 탁자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연은 재빨리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펼쳐보니 단정한 글씨로 쓰인 글이었습니다. 이현 서방님께 당신이 무사히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자객들은 저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괜찮으니 걱정 마십시오. 하지만 저는 이제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당신을 도운 것이 알려지면 저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즈음이면 저는 이미 멀리 떠나고 없을 것입니다. 몇 년 전 당신은 저와 제 남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날의 은혜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젯밤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무사히 과거에 급제하시고 좋은 관리가 되어 백성들을 위해 일하십시오. 그것이 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만날 날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늘이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월선 올림. 이연은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떠나셨군요. 이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네. 노승이 말했습니다. 자네를 도운 것이 알려지면 김진사가 그녀까지 해칠 것이네. 그녀는 그것을 알고 떠난 것이네. 하지만 제대로 감사 인사도 드리지 못했는데 자네의 마음은 이미 그녀에게 전해졌네. 노승이 이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감사 인사가 아니네. 자네가 무사히 살아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그녀가 원하는 것이네. 이연은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그녀의 바람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보세. 마을로 내려가. 관가에 고발해야 하네. 노승의 말에 이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두막을 떠나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걸어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저기가 관아입니다. 이연이 가리켰습니다. 들어가 보게. 내가 함께 증언해 주겠네. 노승이 말했습니다. 관아 문을 들어서자 관속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시오? 사또께 급히 아랠 일이 있습니다. 이연이 말했습니다. 어떤 일인데요? 살인 음모에 관한 일입니다. 이연의 말에 관속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오. 관속이 안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사또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사또가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또님, 김진사가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연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김진사가? 사또가 놀란 표호로 물었습니다. 예. 제 집안의 땅을 빼앗기 위해 자객을 보내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연은 어젯밤 일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김진사의 음모부터 산속에서의 습격 그리고 월선의 도움까지 사또는 심각한 표정으로 이연의 말을 들었습니다. 증거가 있는가? 이 스님께서 증인이십니다. 그리고 산속 오두막에서 자객들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승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이 선비의 말은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사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즉시 김진사를 불러들이겠다. 그리고 자객들도 잡아들여 진상을 밝히도록 하겠다. 감사합니다, 사또님. 이연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김진사의 집을 수색했고 자객들을 고용한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편지와 금전 거래 내역 그리고 자객 두목의 자백까지 모든 증거가 김진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김진사, 그대의 죄를 인정하는가? 사또가 위험 있게 물었습니다. 김진사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도 명확했으니까요. 죄를 지었습니다. 김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 했으니 그 죄가 크도다. 사또가 호통을 쳤습니다. 김진사는 당장 옥에 가두고 재산은 몰수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하라. 그리고 이연의 땅은 원래대로 보전하도록 하라. 사또님의 명을 받들겠습니다. 관속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김진사는 포졸들에게 끌려 옥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탐욕이 그를 파멸로 이끈 것입니다. 이연, 사또가 이연을 불렀습니다. 예, 사또님. 그대는 목숨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악을 물리쳤네. 훌륭한 일이네. 모두 하늘의 도움과 은인들의 덕분입니다. 이연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대 같은 사람이 관리가 되어야 하네. 과거에 꼭 급제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아를 나서는 이연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어머니도 안전해졌고 집안의 땅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월선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스님, 이연이 노승을 돌아보았습니다. 월선 낭자를 찾아야 합니다.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녀는 이미 멀리 갔을 것이네. 찾기는 어려울 것이네. 노승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은 반드시 다시 이어지는 법이니까. 이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월선 낭자 앞 이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부디 무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꼭 다시 만나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월선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도 당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부디 좋은 관리가 되어 백성들을 위해 일하십시오. 이연은 다시 한번 결심을 다졌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훌륭한 관리가 되겠다고, 월선의 바람대로 백성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그것이 그녀에게 갚을 수 있는 진짜 은혜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며칠 후 이연은 다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의 축복과 마을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며 떠났습니다. 현아, 조심히 다녀오너라. 예,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이연은 씩씩하게 길을 나섰습니다. 가슴속에는 월선에 대한 감사와 세상을 향한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선행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선한 마음으로 산다면 하늘이 반드시 돕는다는 것을. 길은 멀었지만 이연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한양까지의 길은 순탄했습니다. 이전처럼 자객의 위협도 없었고 날씨도 화창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이연을 돕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 만에 한양에 도착한 이연은 과거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시험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선비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 한 가지 꿈을 안고 이곳에 모였습니다. 급제하여 벼슬을 얻고 집안을 일으키겠다는 꿈. 이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 더 있었습니다. 월선의 바람을 이루는 것, 백성들을 위해 일하는 훌륭한 관리가 되는 것.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연은 붓을 들고 답안지를 마주했습니다.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것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산속에서의 그날 밤도 떠올랐습니다. 월선의 따뜻한 눈빛, 노승의 지혜로운 말씀, 그리고 하늘이 준 기회. 이연은 온 마음을 다해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방을 보러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방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고 어떤 이는 절망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연은 천천히 방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이현, 그의 이름이 명단에 있었습니다. 합격했다. 이연은 믿기지 않아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는 합격했습니다. 어머니, 이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월선 낭자, 보고 계신가요? 저 합격했습니다. 이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푸른 하늘에 햇살이 따사롭게 비쳤습니다. 마치 월선이 축하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이연은 다른 합격자들과 함께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온전히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월선을 만나지 못한 것이 여전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언젠가는 꼭 만나야 한다.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한다. 이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연은 벼슬을 받아 한 고을의 수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부임한 고을은 백성들이 가난하고 탐관오리의 횡포로 고통받던 곳이었습니다. 이연은 부임하자마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부당한 세금을 없애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돕고 과부와 고아들을 보살폈습니다. 저 어사또는 진짜 백이십니다. 백성들이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우리 같은 백성들을 진심으로 생각해 주시는구려. 이연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월선이 바랐던 대로 백성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에게 갚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라고 믿었으니까요.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가을날 이연은 고을을 순시하다가 한 마을에 들렀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서당이 있었고 아이들이 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 서당을 세웠는가? 이연이 마을 이정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계신 과부께서 사제를 털어 세우셨습니다. 이정이 한 여인을 가리켰습니다. 이연이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월선 낭자, 그 여인은 월선이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월선도 이연을 알아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연, 서방님? 월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월선 낭자, 저입니다. 이연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당신은 벼슬을 하셨군요. 월선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바람대로 훌륭한 관리가 되셨네요. 모두 낭자 덕분입니다. 이연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낭자께서 저를 살려주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제가 없었을 겁니다.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먼저 베푼 은혜를 갚은 것뿐입니다. 월선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살려주셨기에 제가 당신을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당 마루에 앉아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월선은 산을 떠난 후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이 마을에 정착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서당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낭자도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계셨군요. 이연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처럼요. 월선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연은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깨끗했습니다. 낭자, 이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고을의 여학 땅을
맡아주시겠습니까? 제가 여학당을 세울 생각인데 낭자만큼 적임자가 없습니다. 월선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기꺼이 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낭자께서 괜찮으시다면 제 곁에서 함께 백성들을 위해 일해 주시겠습니까? 월선이 이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하고 따뜻했습니다. 그것은 월선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이미 과부의 몸입니다. 당신 같은 관리의 부인이 되기엔 신분이 무슨 상관입니까? 이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낭자는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낭자는 백성을 사랑하는 훌륭한 분이십니다. 월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제 곁에서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이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월선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마주 잡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고을 백성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부부시군요. 둘 다 백성을 사랑하는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백성들의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백성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이연은 남자들을 가르치고 월선은 여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둘은 가난한 이들을 돕고 억울한 이들의 편에 섰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연과 월선 사이에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들도 부모를 닮아 착하고 바르게 자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월선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그날 밤을 기억하십니까? 산속 오두막에서의 그날 밤을요. 물론입니다.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연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이 제 인생을 바꾸었으니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월선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년 전 당신이 베푼 작은 선행이 결국 우리 둘의 인연을 만들었습니다. 하늘의 뜻이었나 봅니다. 이연이 말했습니다. 작은 선행 하나가 이렇게 큰 복으로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고을 백성들 사이에 전설이 되었습니다. 작은 선행이 운명을 바꾼 이야기, 죽을 운명이었던 선비를 산속 과부가 살린 이야기, 그리고 그 둘이 함께 백성들을 위해 일하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선행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언젠가는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하늘은 선한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이연과 월선의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산속 오두막에서의 단 하룻밤, 그 짧은 시간이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몇 년 전 이연이 배고픈 부부에게 마지막 남은 돈으로 밥을 사준 것, 그 작은 선행이 결국 자신의 목숨을 구했고 평생의 동반자를 만나게 했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신비로운 곳입니다. 우리가 베푼 선행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기록되고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요. 이연이 그랬듯이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선이 그랬듯 우리도 받은 은혜를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이고 하늘의 뜻이니까요. 여러분은 오늘 누구에게 선행을 베푸셨나요? 작은 친절 한마디, 따뜻한 미소 하나, 도움의 손길 하나,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은 반드시 기록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어려울 때 누군가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마치 월선이 이연을 도왔듯이요. 또한 여러분은 오늘 누구에게서 은혜를 받으셨나요?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언젠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이 원하는 세상의 순리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어 주었으면 합니다. 선행의 씨앗을요. 그 씨앗이 자라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길 바랍니다. 마치 이연과 월선이 백성들에게 그랬듯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기적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